백, 나 목소리 왜 이래. 백변 스토리는 그 백변 계정에서 할게요. 일단 뽑아야 되니까. 어? 응? 이렇게 당신과 함께 이런 긴장 당신의 이게 저거가 되는지 봐야지. 이제 뭐 외근을 간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봐놔야지. 물을 마실까 차라리. 잠깐만. 물을 마셔도 똑같다, 야. 가래가 끈 느낌이야. 황혼이 저물고 낯설지만 익숙한 나라의 밤이 서서히 내려앉는다. 커피 향이 사방에 퍼지고 턴테이블에서 바이올린 서율이 잔잔히 흘러나온다. 손님이 많지 않은 가게 안에서 모두 조용히 음악을 듣고만 있다. 나와 백운호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레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크기로 주문할 메뉴를 의논한다. 이곳의 시그니처 커피를 마셔보거나 시즌 신메뉴를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백은우가 외군으로 가득한 음료 메뉴판을 펼치고 각 커피의 맛을 소개하려 한다. 나는 그의 손등을 살포시 누른다. 로즈도 J다. MBTI J다, 로즈도. 약 보름 전 백은우는 여러 곳을 뒤져 어떤 고전 영화의 블루레이 리마스터판을 하나 구했다.
택배를 받은 그날 밤 우린 시간을 내서 함께 오래전 명작을 감상했다. 날씨가 따뜻했다가 다시 추워져서 담요를 챙겨 백은호 옆에 웅크리고 앉아 티테이블 위 코코넛 워터를 연다. 오늘 좀 쌀쌀하네요. 따뜻한 음료를 가져다 줄게요. 백은호가 말과 함께 일어나려 하자 나는 급히 그를 내 옆으로 끌어당긴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영화 볼까요? 백은호의 말이 끝나자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인다. 천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영화 속 주인공의 독백이 흘러나온다. 이미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페인트 냄새에 갑자기 모든 게 떠올랐다. 순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추억이라는 낡은 연못에 빠진 것처럼 그 오래된 집에 대한 모든 것이 물을 들이켜듯 내 온몸으로 밀려 들어온다. 이어서 이야기가 서서히 펼쳐지며 우리를 아득하고 굴곡진 회상 속으로 이끌어간다. 냄새. 백은호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는데 그중 한 단어만 간신히 알아듣는다. 고개를 들어보니 마침 그의 코끝이 살짝 움직이고 있다. 뭐 타는 냄새 아니야? 아니요. 방금 저 대사를 들으니까 예전에 봤던 이론이 떠올라서요. 미리 보기 맞겠지? 왜냐하면은 이제 본 사람은 미리 보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기 전 미리 보기니까. 인간은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냄새를 구분할 수 있어요. 게다가 후각은 시각이나 청각보다 기억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더 오래 남기도 하죠. 백은호는 웃으며 이론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방금 자신이 주변의 공기를 맡았다는 건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나는 감탄하며 백은호의 어깨에 다시 기댄다. 영화는 계속 흐르고 우리 둘 다 말없이 그 순간에 머문다. 그러나 백은호가 말한 이론을 떠오르자 나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마신다. 담요에는 바디워시의 은은한 향이 배어있고 달콤한 코코넛 워터가 공기를 적시고 있다. 낮게 울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DVD 플레이어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금속 타는 냄새가 느껴진다. 의식적으로 신경 써야 느낄 수 있는 향이다. 영상이 재생되는 도중 진동이 고요함을 깨뜨린다. 백은호가 몸을 기울여 낮은 탁자 위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든다. 영화가 절정에 달하고 있어서 나는 서둘러 일시정지를 누르고 그가 메시지를 확인하기를 기다린다. 국제 신규 법안 포럼에서 온 회의 초대장이에요. 새로 개정된 국경 간 법안에 대해 교류하고 논의하는 게 주된 내용이네요. 시간 괜찮으면 같이 가는 건 어때요? 2주 후라서 비자 신청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네. 주최 측에서 젊은 법조인들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일정도 그리 빡빡하지 않아서요. 여유 시간에 현지를 둘러볼 수도 있으니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평소 일과 사생활을 철저히 구분하던 백은우가 일 핑계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에 놀란다. 내가 백은우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자 그는 그제야 자신의
그는 그제야 자신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깨닫는다. 설명을 제대로 못했네요. 사실 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좀 특별한 곳이라서요. 백은호가 초대장을 보여주면서 익숙한 나라의 이름을 읊는다. 읊는다인데 흠는다라고 했다. 세월이 흘러 그 나라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그곳의 어느 카페에 백은호와의 로맨틱했던 첫 만남이었다. 그때였죠? 백은호가 그 카페에서 그 커피 내리고 있었던 거고 아니었나? 그때 난 학교에서 주최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고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커피를 사러 들어가는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커피를 사려고 들어간 카페에서 마침 영화의 밤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영화의 밤 그거 하면서 이제 듣고 싶은 이제 영화의 노래였나? 아니면 영화였나? 아무튼 그걸 틀어주는 그런 거 아니었나? 점원이 노래를 골라보라고 했지만 말 통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다행히 그때 가게 안에 같은 나라 사람이 있어 통역을 도와주고 노래도 하나 추천해줬다. 맞네, 노래를 골라보라고. 나중에 우연한 기회로 그때 내게 노래를 추천해준 사람이 백은호라는 걸 알게 되었다. 만약 회의 장소가 거기라면. 그리움과 기대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가운데 백은호는 내 손을 꼭 쥐며 내가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이어간다. 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다시 갈 기회가 생겼으니 같이 가요. 그리고 2주 후인 오늘 우리는 계획대로 추억 속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웃으며 내 생각을 말한다. 이렇게 하니 몇 년 전 이 가게에 앉아 나를 바라보던 백은호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 든다. 내 기억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백은호는 음료 메뉴를 뒤적이며 기억 속 한 잔을 찾아 꼼꼼히 살핀다. 그리고 옆에 적힌 설명도 유심히 들여본다. 혹시 내가 뭔가 좀 헷갈려 했나? 백은호가 손님으로 있었고, 근데 백은호가 또 커피를 이렇게 하는 그 일러스트가 있어갖고, 솔직히 백은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어갖고, 스토리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갖고, 그때 이 스토리에서 뭘 했는지, 저 스토리에서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향도 진하고 현지 특산 원두를 사용해서 맛이 독특한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자연스레 향을 맡아본다. 주위에 감도는 커피향이 확실히 미림시에서 흔히 맡던 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꽤 향기롭다. 아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데 아무래도 다른 냄새랑 커피 향기랑 섞여서 그런가 봐요. 잘 구분이 안 되네요. 내가 신경 쓰기 시작하자 백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음료 메뉴판을 덮는다. 고개 메뉴판을 덮는다라고 하려고 했어. 고민할 거 없어요. 가서 먼저 주문하고 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백은호가 카운터로 가서 점장과 외국어로 대화하는 걸 바라본다. 2분 후 백은호는 디저트 2접시를 들고 자리로 돌아오더니 미소 띈 눈빛으로 다시 나를 바라본다. 커피는 몇 분 더 걸릴 것 같아요. 연하게 한 잔 주문했는데 입맛에 안 맞으면 내 거랑 바꿔요. 백은호는 말과 함께 테이블 중앙에 양초를 한쪽으로 옮겨 디저트와 커피를 놓을 자리를 만든다. 스쳐 지나가는 소매에 바람이 일자 그 사이로 익숙한 향이 어렴풋이 퍼진다. 백은호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괜히 뭔가 이상한 커피 냄새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자꾸만 그쪽으로 신경이 쏠린다. 테이블 위에 놓인 양초에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본다. 드디어 향의 출처를 알아냈다. 그래요? 백은호도 가까이 와서 양초를 살펴보더니 안드한드 살짝 한숨을 내쉰다. 은근히 신경 쓰고 있던 건 나뿐만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났나 보네요. 안에 초가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거 향이 특이하면서 좋아요. 어? 나 왜 더빙하냐? 그냥 읽다 보니까 읽게 됐어. 약간 아니 미안해. 로즈건 내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좀 그래. 테이블 구석에서 양초 얘기를 나누는데 문득 더 진한 커피 향이 콕콕 끝을 스친다. 로즈는 뭔가 목소리가 좀 더 많이 예뻐야 될 것 같아갖고 내가 이거를 더빙을 하면은 내가 이걸 말을 하면은 그리고 게다가 제가 좀 국어책 읽는 듯한 느낌이 강해갖고 점장이 커피 2잔을 우리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옆자리에서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향초를 집어들어 우리에게 건네려는 듯 다가온다. 백은호가 재빨리 점장에게 다가가 몇 마디를 나누고 그가 돌아선 뒤에야 방금 일을 설명해준다. 향초가 마음에 들면 하나 가져가도 된다네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처음 만났을 때 기적처럼 LP 음반을 선물해준 것도 우리가 이사했을 때는 축하 선물을 보내준 것도 전부 점장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낭만과 열정은 여전히 그대로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우리를 몇 년 전 겨울밤으로 데려가는 것만 같다. 따스한 불빛과 흐르는 음악,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와 한쪽 구석에서 흔들리는 조명에 물든 백은호의 얼굴. 서로의 인생이 아직 겹치지 않았을 때 그런 로맨틱한 순간이 찾아왔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선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선물 주면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그제야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백은호가 한숨을 돌리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점장이 다시 돌아온다. 다만 이번에 점장의 손에 들린 건 가게의 향초가 아닌 불룩한 종이봉투이다. 유리컵, 왁스, 심지, 향유까지. 종이봉투 속 물건들이 하나씩 꺼내져 작은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운다. 백은호가 내 말을 점장님께 통역해주자 그는 내게 엄지척을 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향초를 받고 싶지 않다면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네요. 해볼래요? 한두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운 수공예 재료들이 점장의 정성 어린 환대를 그대로 보여준다. 백은우도 흥미를 감추지 못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매를 걷는다. 머릿속 그림이 점점 형태를 갖추자 나는 백은우를 끌고 다양한 재료를 살펴본다. 탁자 모서리의 불꽃은 아직 타오르고 있고 유리창의 그 실루엣과 번화한 거리에 불빛이 겹쳐진다.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면 곧 스쳐 지나갈 순간을 붙잡아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면 된다. 우리는 구석에 작은 불꽃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에 화려한 등불을 볼 필요가 없다. 이것도 그 요시노랑 같은 그건가 보네. 음... 어? 점장의 도움으로 카페 한쪽이 우리만의 수작업 라운지가 된다. 조용한 촌농이 유리잔 안에서 반투명한 모습으로 굳어간다. 그렇게 온라인 강좌 영상을 따라하다 보니 우리의 양초는 금세 형태를 갖춘다. 이렇게 되면 굳은 거겠죠? 유리잔을 살짝 흔들어 보니 촌농이 흔들림이 없다. 그럼 심지를 고정한 나무 조각을 떼어낼게요. 백은우가 조심스레 심지 양옆에 작은 나무판을 치우는데 그 모습이 꼭 정밀한 실험을 하는 것 같다. 백은우의 긴장한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고 나는 살짝 굳은 그의 어깨를 꼭 잡아준다. 긴장한 게 아니라 좀 더 잘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조각을 치운 백은우는 눈에 띄게 긴장이 풀리고 자기 어깨에 올려놓은 내 손을 내 손을 살펴시 잡는다. 이제 조금 꾸며봐야겠죠?
나는 장식 재료들을 둘러보며 색이 맞는 드라이 플라워 몇 종이를 골라 꽃잎으로 촛불 위를 장식해본다. 향초 위쪽에서 끈적한 감촉이 전해져 오더니 이내 힘을 조절하지 못해 꽃잎이 표면에 옅은 자국을 남긴다. 그래도 괜찮아요. 백은호가 내 손에서 꽃잎을 받아 다시 향초 위에 올리고 팥 두 알로 옆을 장식하자 자국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가려진다. 캔들컵을 들고 카페 조명에 비춰 자세히 살펴본다. 크기가 작아 위에 장식을 많이 올릴 수는 없겠지만 깔끔한 모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쁘다. 처음에는 시간이 늦은 데다 서둘러서 작은 캔들컵을 골랐지만 막상 완성품을 보니 욕심이 난다. 앞으로 시간 날 때 더 크고 어려운 향초를 몇 개 더 만들어 볼까? 점장은 우리가 완성품을 감상하기 시작한 걸 보고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다가온다. 점장의 칭찬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단어를 겨우 알아듣는다. 맞아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근처에서 마침 향초 박람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리 하나가 통째로 향료 시장으로 되어 있나 봐요. 완성된 향초는 물론이고 향료도 판대요. 몇 개 더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래요? 흔한 기회도 아니고 하나만 만들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백은우가 살짝 웃으며 내 손에 든 작은 양초를 건드린다. 나와 같은 생각이었나 보다. 그럼 호텔로 돌아가서 계획을 세워볼까요? 백은우의 말을 듣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벌써 늦은 시간이다. 창가의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고 어느새 조금 줄어들어 있다. 탁자를 정리하고 방금 만든 작은 향초를 주머니에 넣은 뒤 점장에게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다. 호텔로 돌아와 정리를 마친 뒤 침대 옆 테이블에 캔들컵을 놓고 거리에서 산 라이터를 켠다. 이거 하나만 만들었다면 아마 태우지 못하고 계속 간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향초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백은우와 함께 향초를 밝히는 순간을 나누고 싶다. 백은우가 내 말을 듣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옆에 앉는다. 부드러운 머리칼과 시선이 내 옆으로 향하지만 향초를 보는 건지 나를 보는 건지 알 수 없다. 라이터를 심지에 가져다 대자 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일며 벽에 따스한 노란빛을 들이온다. 조용히 퍼지는 진한 커피 향을 따라 내 생각도 유유히 흘러간다. 향초를 만들며 허둥대던 순간으로 돌아가듯 손바닥에는 여전히 백은우의 어깨를 잡아주던 감촉이 남아있다. 백은우도 같은 생각을 한 듯 내게 기대고 있던 그의 어깨가 살짝 움직인다. 향초를 만들 때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겠죠? 촛불의 온기를 머금은 향기가 사방에 퍼지고 나는 백은우에게 기대어 그의 휴대폰 화면 속 박람회 행사 화면을 견눈질로 바라본다. 응? 백은우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미간을 찌푸리자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왜?
어, 네, 시간이 좀 빠듯해요. 내가 조급한 마음에 제안하지만 백은호는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요. 꼼꼼히 계산해 봤는데 회의 끝나자마자 바로 가면 충분히 시간 될 것 같아요. 며칠째 하루 종일 회의였는데 또 회의에 참여할 걸 생각하니 그가 버티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시간은 괜찮아요.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래요. 백은호는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며 전의 말을 되풀이한다. 촛불이 비친 눈빛에는 작은 고집이 어려있다. 후각과 관련된 기억이 더 오래 간다면서요. 향료 시장에 다양한 향이 있잖아요. 그냥 앞으로의 추억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백은호는 담담히 말을 이어가지만 나는 그가 이것을 사랑의 말로 여기지 않음을 안다. 그저 속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일 뿐이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온기가 담겨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녹아내리며 깊고 다정한 마음을 드러낸다. 사랑과 감동이 가득 차올라 백은호의 입가에 살짝 입을 맞춘다. 이런 거 말하기가 못하겠다. 커피 향이 감도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걸 마지막 스토리까지 이제 보고 백병 개성은 아예 한 번에 녹화를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1쾌를 한다거나 뭐 외근을 한다거나 그런 게 따로 없어갖고 일단 외근 2판을 해야 되는데
응? 잠깐만. 아. 그럼 어차피 일단은 외근은 했어야 됐던 거고. 외근을 다 만렙을 이제 그러니까 1회 주간 임무를 다 하면은 이거는 그 뭐지? 연수나 외전 조사로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역 개정 남았고 강역 개정하고 나면은 이제 백병 개정인데 백병 개정에서 뽑을게요. 바로 뽑을 예정이에요. 따로 무료 뽑기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야 잠깐만, 나 지금 강역 개정으로 들어갔던 거 나 기억이 안 나. 아이고야. 제가 저번에 이거 내가 이걸 왜 안 뽑았지 했었던 게 있었어요. 이걸 내가 왜 안 뽑았지? 왜 서약 챕터인데 내가 서약 챕터 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왜 없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유튜브 하기 한 3개월 전에 였나? 그때 나왔던 거여갖고 이게 없었던 거였어요. 난 순간적으로 그때 나 이거 왜 녹화를 왜 안 했지 하면서 내가 왜 이걸 왜 획득을 안 했지 하면서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없는 게 당연한 거였어. 이렇게 어려운 예. 지난주에 그 강역 스토리, 강역 계정은 따로 스토리, 이제 백변 스토리 방금 이벤트 거 그걸 굳이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토마우스를 다 스킵해버릴 거라서. 그러니까 백변 계정에는 금방금방 갈 거예요, 아마. 아이고야.
오토마우스는 틀기 귀찮으니까 좀 이따가 백병 계정할 때 또 해야 되니까 그냥 내 손이 오토마우스를 해야지. 어떡해. 인간은 다시 갈 힘들어. 어, 손 아프, 팔 아파. 힘들어. 어? 어? 씻고 나온 거야?
이번 스토리는 저번에 가역 스토리도 사실은 제가 더빙을 하다가 에이 안 해 하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틀어놨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예 더빙을 엄두조차 못 하겠어. 왜냐하면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빕스 엄마랑 가기로 했는데, 근데 그렇게 가버리면 거의 2시, 3시쯤에 점심을 먹게 될 거예요. 그래갖고 직접 말하면 좀 오래 걸릴 텐데 자동으로 해놓으면 좀 덜 걸리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자동으로 틀어놓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 뽑고 진행을 하자. 떴다. 근데 픽돌이냐 픽돌이 아니냐가 문제지. 근데 백병 계정이라 픽돌 그건 다 있어갖고 당신과 함께여서 숨기고 있던 일들을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 천장 치겠는데? 천장이야. 이거 볼 필요도 없어. 잠깐만. 괜찮아. 이걸로 보여주면 돼. 단지 이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근은 도판. 도판인데 싹 다 해야 되겠네. 왜 안 들어가?
레벨업까지 시킬게요. 레벨업을 시켜야 일단 스토리를 보든 말든 하니까. 열려있네? 근데 이거는 그거 해야 되잖아. 1K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정 배지 갈아버려야지 뭐 어째. 돈이 부족한데? 그치? 돈 부족하지? 어... 그러면 차라리 이거 스토리를 여기에서 하는 도중에 윤쌤 계정이랑 유신호 계정은 따로 휴대폰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방송에는 그냥 스토리만 송출하고 그 윤쌤 계정이랑 유신호 계정만 따로 휴대폰으로. 그리고 이거 거지가 됐으니까 이것도 구매해버릴게. 진짜 거래를 완료할 수 없으냐. 대한민국에서만 구글 플레이 잔액을 사용할 수. 에? 나 외국 살아? 나 한국인데? 잠깐만. 그니까 휴대폰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같은 계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잠시 동안 좀 로그아웃을 해두고 제가 백변 계정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아니, 현질이 안 되네? 돈을 너무 많이 썼나? 아니면?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된대. 휴대폰으로도 안 된다. 아니,
기프트 카드를 구매를 아이씨. 아니. 아니 기프트 카드를 누가 갖고 있냐고 쓰자마자 갖다 버리지 않아 돼. 대부분? 방금 틀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지금 침 삼키는 도중에 말이 나와갖고. 아, 일단은 지금 현재로선 결제할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도 이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컴퓨터로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못 눌렀다던가 아니면 컴퓨터는 못하게 해놨구나 바뀌었구나 하긴 하는데 휴대폰이 안 되는 거 진짜 문제다. 한 번 더 일단 시도해보고 안 돼 씨. 단지 이 사랑의 주인공이 우리이기 때문이죠. 방금 보여줬었는데 또 보여주네. 이게 트라만 넣고 스토리는 따로 제가 말을 하지 않을게요. 무슨 생각해요?
이번 주말에 센트럴 상점가에서 상영회가 있어요. 필름으로 찍은 클래식 영화를 옛날 영사기로 틀어준대요. 그중에 몇 편은 아직 같이 안 본 내용이더라고요. 괜찮으면 보러 갈래요? 욕조에 물 받아놨는데 자기 전에 목욕부터 할래요? 잠깐만. 이거 그거 생각나는데? 그 뭐지? 저거 이제 퇴근해갖고 목욕부터 할래요? 아니면 밥부터 먹을래요? 아니면 나? 그거. 당신이 좋아하는 버블 베스 솔트도 넣었어요. 선배, 제발 도와줘요. 방금 비행기에서 내리고 보니까 누가 제 캐리어를 잘못 가져갔는지 정리해둔 사건 자료가 다 없어졌어요.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정부가 셀 걱정은 없고 공항 쪽에서도 상대방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의뢰인 미팅에 늦을 것 같아요. 이번 건도 선배가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사건 원본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 줄 수 있어요? 무슨 일 생겼어요? 그 사건은 나도 기억나요. 같이 도와줄게요. 얼른 안 말리면 감기 걸려요.
사무소의 사건 기록은 통일된 규칙에 따라서 사건 유형, 연도, 문서 번호 순으로 분류돼 있어요. 그건 소송 쪽에 속하고 구체적으로는 민사, 상사 분류의 혼인, 가족 및 상속 분쟁 폴더에 들어있을 거예요. 연도별로 사건을 정리하고 사건마다 파일과 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이에요. 모든 파일을 업로드 시간 기준 역순으로 정렬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을. 잘했어요. 권한 신청하면 내가 휴대폰으로 바로 승인해줄게요. 다 말렸는데 등에 거품이 좀 남아있는 것 같네요. 내가 닦아줄까요? 아니면... 아직도 정현 씨 쪽 상황이 걱정돼요? 괜찮아요. 영화는 어디서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굳이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환경만 마련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주말 데이트는 애초에 색다른 곳에서 기분 전환하자는 취지라 어디를 가고 뭘 하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다면 전에 내가 살던 집으로 가는 건 어때요? 네, 한가할 때 미디어룸에서 같이 영화 보다가 정현 씨가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사재로 가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이 생긴 뒤로는 안 간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가보면 또 다른 느낌이겠죠. 이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지겹진 않을까 걱정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냥 당신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우리가 함께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오랜만에 오는데 낯설진 않아요? 네? 역할을 바꾼다고요?
다시 연인이 되기 전으로 돌아가도 난 똑같이 당신을 좋아할 거예요. 그때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좀 더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 말은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번에도 내가 처음 고백할 때 바로 받아줄 거예요? 사실 그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단계에서 발전하려면 중요한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너무 오래 기다려왔네요. 이 영사기는 클래식 모델이에요. 조작하기 편하게 켤 때마다 자동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 켤 때는 실내등을 꺼서 어둡게 만들어야 해요. 안 그러면 선명도를 조정하는데 오차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필름 영사기는 조작이 좀 복잡해서 내가 설정할게요. 필름만이 가진 질감은 따라할 수 없죠. 디지털 영상이 발달한 지금도 필름으로만 촬영하는 영화가 있는 이유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단점도 있어요. 촬영 환경이 까다롭고 결과물을 예측하기 어렵다거나 편집하는데도 손이 훨씬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결점들이 오히려 그만의 생명력을 만들어주는 걸지도 몰라요. 번거로운 과정들도 나름 의미 있는 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필름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인 만큼 어쩌면 인간처럼 애초에 완벽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나도 좀 놀랐어요. 충분히 자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사실 여기에 올 계획을 세운 순간부터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한 영화는 이제 흔한 소재가 됐지만 이 영화는 2000년대 이전에 나와서 그때는 꽤 논란이었죠. 그 중에서도 평행 세계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사랑의 선택에 관한 토론, 그리고 최종 결말에 대한 해석이 다 되게 흥미로웠어요. 대학교 때 이걸 분석했었는데 당신이랑 같이 감상하면
또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챙겨왔어요. 이 향초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수많은 영화의 밤에 대한 추억들이 담겨 있잖아요. 전에는 경험에서 향을 추출했다면 이제는 그 향을 현실에 녹여볼 차례예요. 이 영화에 팔렌에서 촬영한 장면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지금 관점에서 보니까 이 영화의 타임슬립이라는 설정이 허술해 보여요. 그래도 타임슬립이라는 주제 말고도 선택과 사랑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었어요. 주인공들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려는 상황에서 논리를 따지는 건 너무 매정한 일이겠죠. 난 보통 영화를 볼 때 줄거리의 개연성을 따져보는 편인데 이 작품만큼은 감정이입이 돼요. 왜 그래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훌륭한 영화 평론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디테일을 발견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서 감상해야 하죠. 조언을 해준다면 우선 영화를 떠올리면서 지금 감정을 정리해봐요. 다음에 다시 볼 때 알고 있는 것과 궁금한 점을 바탕으로 보면 아마 또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알다시피 내 영화 평론도 처음에는 날 위해서 썼어요. 영화에 대한 평가는 내용뿐만 아니라 당시의 감정도 함께 담겨서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추억이 되기도 해요. 특히 같은 영화인데도 옆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상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조용히 찾아온 변화야말로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왜 갑자기 멍하니 있어? 됐고, 이번에 운항대 문학 동아리를 대표해서 대회에 나가는 거니까 절대 늦으면 안 돼. 얼른 가자. 뭐야, 진짜 잠이 덜 깬 거야? 아, 맞다. 너 미림씨 사람이지? 설마 몇 년 만에 왔다고 들떠서 이래? 미림대학교... 분명 이 근처인데 내비게이션은 왜 이리저리 헤매는 거야? 그냥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자. 저기 죄송한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 거리는... 아, 네가 물어봐. 다른 용건 있으신가요? 저 사람이 들고 있던 봉투 봤어?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라고 적혀 있던데, 와, 변호사이신가 봐. 왜 그래요?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숨소리가 가빠서 걱정했어요. 진정시켜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겁만 준 것 같아요. 악몽 꿨어요? 꿈은 현실이랑 반대라고 하잖아요. 꿈속에서 슬픈 일이 있었다면 그걸 행운의 전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면 나한테 말해줄래요? 도대체 어떤 악몽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신의 감정을 눈치챘으면서도 묻지 않았어요. 그때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술 작품에서 그렇게 섬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소중한 재능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을 대입해보는 게 영화가 관객한테 주는 가장 큰 경험이 아닐까요? 다만 걱정되는 건 당신이 선한 마음과 공감 능력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감정이 들든 두려워하거나 숨길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나 털어놓고 싶을 때 언제든 곁에 있어줄 테니까요.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당신이랑 나누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말로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대충 결론만 말하면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 드는 것 같잖아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우선 푹 쉬고 날이 밝으면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깼어요? 일어날래요? 아니면 조금 더 잘래요? 아침은 따뜻하게 오븐에 넣어놨어요. 가서 가져올게요. 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 좀 해뒀어요. 왠지 이맘때쯤 일어날 것 같아서 이리로 온 거예요. 당신이 눈 떴을 때 내가 옆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서프라이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간단한 것들이에요. 따라와요. 열어봐요.
여행 기념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같이 출장 갔을 때 남겨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랑 함께였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것만 있어요. 자잘한 거라 잃어버릴까봐 그냥 이렇게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죠. 그중 일부는 우리가 사귀기 전에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테라스 수영장 옆에 뒀어요. 이걸 다시 보여주는 이유는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얼마나 눈부신 삶을 살고 있는지 당신에게 증명하고 싶어서예요.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처음에 접점이 없었다면 그 이유도 없었을지 모른다라는 게 영화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중 하나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은 영화가 아니잖아요. 훨씬 다채롭고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해요. 우리 이야기는 그 한순간의 우연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비슷한 열정 때문에 결국 끌렸을 거예요. 다른 곳, 다른 때라도 분명 다시 만나게 됐을 거고요. 그때 우리는 아마 운하사에서 소원을 빌거나 상영회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당구 동아리에서 연습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새로 나온 디저트를 맛보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교의 카레이싱 경기나 눈부신 불꽃이 터지는 한여름의 바닷가라든가 마음 가는 대로 떠난 해외여행이 될 수도 있고 낙엽이 쏟아지는 황금빛 가을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우리한테 수많은 만남의 가능성을 남겨둘 거예요. 영화처럼 어쩌면 무수한 시공간 속에서 이번이 우리의 유일한 만남일지도 모른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도 당신 말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억만분의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억만배만큼 소중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리고 난 수많은 세계가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시공간에서든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어요. 비록 우리의 길이 처음에는 닿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당신을 찾아갈 거예요.
뭐야? 상점가에 있는 레스토랑의 봄 시즌 디저트예요. 한번 먹어봐요. 당신이 관심 있어 하길래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예약했어요. 원래는 이 부분 다시 볼까? 아니, 대사가 없지 않았어, 방금? 아닌가? 잠시 간식 가지러 간 사이 왜 거기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상점가에 있는 레스토랑의 봄 시즌 디저트예요. 한번 먹어봐요. 당신이 관심 있어 하길래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예약했어요. 원래는 상영이 끝나고 바로 가서 먹을 생각이었지만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영화 평론을 쓰면서 맛있는 걸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배달시켰어요. 네, 좋은 작품 기대할게요. 아직요. 이 영화는 디테일과 복선이 많아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먼저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해요. 걱정 마요. 완성되면 당신이 내 첫 번째 독자가 될 거예요. 네, 영화 평론은 스토리, 장면 구성, 캐릭터 묘사, 숨겨진 디테일 등 여러 부분을 분석해야 하니까요. 먼저 개요를 잘 정리해야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사건을 정리하는 원리와 같아요. 먼저 성격을 파악하고 목차를 작성한 다음 이미 잡힌 틀 위에 세분화하고 내용을 보충하는 거죠. 생각을 정리하고 기초만 잘 다지면 본문을 작성하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영화 평론은 독자한테 관심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지만 창작자 본인에게도 다시 한번 곱씹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죠.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과정이니 우선 흩어진 세부 사항들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특별한 관점 하나라도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예술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기록하는 걸로 충분해요.
영감이 떠올랐나요? 알겠어요. 그럼 나도 속도를 내야겠네요. 선배, 제 생명의 은인. 찾았어요. 같은 디자인에 같은 색이더라고요. 이번에 캐리어에 이름표를 안 달아서 다른 사람이 잘못 가져간 것도 이해는 돼요. 감사하는 의미로 특산품 먹거리 좀 챙겨왔어요. 자리에 뒀으니까 꼭 먹어봐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시 만나게 돼 있어요. 뭐예요? 아직도 새로운 영화 평론 생각 중이에요? 오늘은 집에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이 늦진 않겠지만 기다리다 걱정할까 봐 미리 전화했어요. 일 때문은 아니에요. 사건은 잘 진행되고 있고 의뢰인 미팅도 끝났거든요. 어, 사실 베이킹 클래스에 다녀오려고요. 저번에 봄 시즌 디저트가 맛있다면서요. 그래서 몇 번 만들어 봤는데 은은한 꽃향기를 재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마침 그 가게 주방장님이 클래스를 열어서 신청했어요. 물고기를 주기보다 잡는 법을 가르치려잖아요. 내가 만드는 법을 터득하면 예약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지겠죠. 거기다 사람마다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맛도 다를 테니 직접 만든 걸 먹여주고 싶었어요. 어, 아까 식사하는데 주방장님이 인사하러 다니시길래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단골이라 그런지 아니면 연인한테 선물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지 자리를 하나 늘려주시겠다더라고요. 가드닝을 좋아하시는 아내분한테서 영감을 받으셨대요. 나한테도 사랑은 맛있는 음식의 비결이에요.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건 맛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 그걸 먹고 행복해하는 표정을 볼 때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마음이 형상화되는 것 같아서 번거로운 요리 과정마저도 즐거워져요. 원래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면 말하려고 했는데 역시 서프라이즈는 힘드네요. 이만 수업 들으러 가봐야겠어요. 배운 걸 오늘 밤에 당신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따 봐요. 스토리 보면서 간식을 얼마나 먹은 거야, 나.
응? 어? 아, 이것도 바꿔줘야지, 참. 최근에 뽑은 거니까. 윤쌤 계정이랑 유신우 계정은 방금 스토리 그거 하면서 휴대폰으로 이미 다 끝낸 상태예요. 휴대폰으로도 이제 외근을 하면서 태블릿으로 미사부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한 자리에서 미사부를 3개를 돌리고 있었던 거야. 하나는 스토리, 하나는 2개는 그 1회 하고. 보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